한국에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KF-21 분담금 1조 6천억 원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했고 결국 그렇게 관철시켰죠. 그런데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이미 3대를 받아서 자국 기지에 배치했고 중국 젠10C는 무려 42대 도입을 결정했고 튀르키예 칸 전투기까지 기웃거리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이탈리아 M346 훈령이 의향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이중 전술입니다. 한쪽에서는 가난하다고 울부짖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수십억 달러짜리 쇼핑 카트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최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은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국가가 어떤 참교육을 당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터진 폭탄급 뉴스부터 시작하죠. 2026년 2월 3일 싱가포르 에어쇼 미국 보잉의 방산 부문 부사장이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F-4바 EX 전투기 24대 공급 계약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업이 아니다. 계약 파기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인지 아십니까? 2023년에 체결된 이 양해각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이 넘는 초대형 딜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국 공군 현대화의 핵심 프로젝트였고 보잉 입장에서는 F-5EX라는 신형 기종의 중요한 첫 수출 케이스였죠. 보통 방산 딜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매자가 먼저 손을 털고 나간 겁니다. 그것도 국제 에어쇼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들과는 더 이상 거래 안 합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손절 선언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결제 능력 문제였습니다. 140억 달러를 지불할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뢰 부재입니다. 보잉은 이미 인도네시아라는 고객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KF-21 개발 사업에서 2024년 8월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2026년 1월에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멀쩡히 인도바다 배치하고 2025년 10월에는 중국 젠센시를 무려 42대나 사기로 결정한 모습을요. 이 나라는 계약서에 서명해도 결국 제대로 이행 안 할 거다. 보잉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큰 계약이라도 돈 못 받을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업의 판단이 아닙니다. 자본의 냉정한 논리입니다. 네,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국가는 더 이상 프리미엄 무기를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고 와도요. 네, 보잉기 인도네시아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들은 이제 우리 고객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F5EX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5세대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스텔스는 아니지만 무장 탑재량과 전자전 능력에서는 어지간한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합니다. 이런 기종을 돈을 내도 팔지 않겠다라는 건 인도네시아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용 불량자로 찍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려 했을까요? 더 가관입니다. 오히려 더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라팔은 이미 1차분 3대를 2026년 1월에 인도바다 자국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자, 한국에는 돈이 없다면서 프랑스 비행기는 멀쩡히 사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는 중국 젠잼시 전투기 최소 42대 도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검토 수준이 아닙니다. 계약이 확정된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에 금을 긋고 중국제 무기 시장으로 발을 뻗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선택인지 아십니까? 중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온다는 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쪽에서는 미국 F-5EX를 달라고 조르면서 다른 쪽에서는 중국 비행기를 42대나 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외교 전략입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라 막 가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 백화점식 쇼핑 전략입니다. 프랑스 것도 사고 중국 것도 사고 튀르키예 것도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한국에는 돈이 없다고 우는 겁니다. 언뜻 보면 똑똑한 협상 전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최저가를 뽑아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국제 방산 시장은 동네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팔면 그 나라의 군사 기밀이 일부 공유되고 수십 년간 정비와 부품 공급으로 엮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신뢰도가 생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걸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큰 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쓸 건데 너네가 알아서 조건을 맞춰야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일단 계약금을 받고 비행기를 넘겼지만 과연 후속 물량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이미 인도네시아는 라파를 받아놓고도 중국제를 42대나 주문한 전과가 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나라 우리 비행기 사놓고 중국 것도 사는 거 보니 진짜 장기 파트너십 생각은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더 재밌습니다. 겉으로는 42대 팔아서 좋아 보이지만 중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프랑스, 한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과연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믿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돈 되는 고객 정도로만 볼까요?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얻은 건 뭡니까? 라팔 3대, 젠챔C 42대 주문. 숫자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신 잃은 건 F4EX 24대 계약 파기, 한국과의 파트너십 균열, 미국과의 신뢰 손상,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 이게 백화점식 쇼핑의 진짜 대가입니다. 여기에 뭐가 더 있는지 아십니까?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2월 4일,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러나르도사와 M346 훈련기 도입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M346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TOC 골든이글의 직접적인 경쟁 기종입니다. 둘 다 고등훈련기 시장을 놓고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 라이벌이죠.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 개발 파트너입니다. 2024년 8월 분담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그래도 파트너십은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뒤에서 뭘 했습니까? 한국 T50의 경쟁사인 이탈리아 M346에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행위인지 설명이 필요할까요? KF-51 개발에는 1조 원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T-옵식의 라이벌 기종에는 의향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전략적 모욕입니다. 네. 내어희 KF-21 그거 분담금 1조 원 깎아줘. 근데 훈련기는 너희 거 말고 이탈리아 거 살게. 이런 메시지를 정면으로 던진 겁니다.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이겁니까? 이건 비즈니스 이전의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KF-21 개발에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단순히 개발비 분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인도네시아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증명하려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 모든 걸 짓밟았습니다. 분담금은 일방적으로 1조 원을 깎아버리고 프랑스 비행기는 받아서 배치하고 중국 비행기는 42대를 주문하고 급기야는 한국 훈련기에 직접 라이벌을 도입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투자는 받아 먹도에 정작 물건은 다른 데서 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태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순간 앞으로 어떤 협력 제안이 와도 한국은 2번, 3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M346 도입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탈리아도 인도네시아의 결제 능력과 계약 이행 의지를 의심할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 더 나은 조건을 주는 곳이 나타나면 언제든 등을 돌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광고한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자, 보잉이 왜 F-15EX 계약을 파기했는지, 한국이 왜 인도네시아에게 점점 차갑게 대하는지, 모든 답은 하나입니다. 자, 신뢰의 부재.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거래의 필수 조건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정비와 부품 공급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신뢰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2024년 8월 KF-21 분담금 1조 원 깎아먹기, 2026년 1월 프랑스 라팔 인도 받기, 2025년 10월 중국 젠 센시 42대 도입 결정, 2026년 2월 M346 의향서 체결. 하나하나가 작은 배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쌓이면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의 엔진이 작동합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구매 의사를 밝혀도 판매자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왜요? 거래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요. 계약을 맺어도 이행될지 불확실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나중에 또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대와는 거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보잉의 선택은 이런 자본의 논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140억 달러라는 거대한 계약도 신뢰가 없으면 휴지 조각입니다. 차라리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고객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냉정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공군 현대화는 시급한데 제대로 된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FPVMEX는 판매 거부당했고 라팔은 고작 3대만 받았고 중국제 젠텐시는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시한폭탄이고 M346은 아직 확정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KF-21로 돌아가자니 이미 한국과의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분담금 1조 원 깎아먹고 M346 들여오겠다고 날뛴 마당에 한국이 반갑게 맞아줄 리가 없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 자본을 탕진한 대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신용도는 추락할 겁니다. 인프라 투자, 기술 이전, 금융 협력, 모든 국제 거래에서 인도네시아는 계약을 안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 조건이 나빠집니다. 선불 비율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니까요. 당신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보증금을 더 내세요. 이자를 더 내세요. 위약금 조항을 더 강화하세요. 이게 바로 국가 신용불량의 실체입니다.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이 안 되고 높은 이자를 물게 되는 것처럼 국가도 신용을 잃으면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KF-21 분담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약속해도 이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중국 계약을 취소해도 보잉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M336 의향서를 철회해도 한국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신뢰를 재건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공군은 노후 전투기로 버텨야 하고 방산 현대화는 지연될 테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강력한 화폐입니다. 돈보다, 기술보다, 군사력보다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고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군사 협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팔아먹었습니다. 1조 원 분담금을 아끼려다가 140억 달러짜리 FPPEX 계약을 날렸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다가 KF-21 파트너십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푼돈 아끼다 목돈 날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인도네시아가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얻은 게 뭐냐는 겁니다. 분담금은 1조 원 깎았지만 KF-21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라팔은 고작 3대만 받았고 젠셈씨는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폭탄이고 M346은 아직 의향서 단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신뢰만 잃고 제대로 된 전력 증강은 하나도 못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냉정한 심판입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거래 상대는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아무리 잠재력이 크다고 해도 신뢰가 없으면 거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모든 국가에게 경고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계약은 신성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신뢰를 희생하지 마라. 이 원칙을 무시하는 순간 보잉처럼 냉정한 파트너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교훈이 있습니다. 국제 협력, 특히 방산 협력에서 파트너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 단순히 시장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만 보고 파트너를 정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 신뢰도, 일관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네시아 같은 악몽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지금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용 불량자로 분류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터진 보잉의 계약 파기는 그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어떤 무기를 사려고 해도 판매자들은 두 번, 세 번 생각할 겁니다. 이 나라 돈 제대로 낼까? 계약 제대로 지킬까? 신뢰를 잃은 자본의 최후는 처참합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거래 조건은 나빠지고, 모든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과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더 많은 계약들이 파기될 겁니다. 더 많은 기회들이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인도네시아가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고 있는 것처럼